7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뜨겁게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고, 내가 낡은 옷을 입어도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애썼지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성적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마지막 보루까지 자식의 결혼 자금으로, 사업 자금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와 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자식의 효도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 서글픈 진실을요. 내가 다 내어주고 빈손이 되었을 때 자식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의 그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찬밥 신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놓지 말고 꽉 쥐고 있어야 할 이것의 정체와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뼈아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라 믿으며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나이들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적 주도권을 잃은 노년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권력 구조는 뒤바뀝니다. 슬프게도 돈이 없으면 말의 무게도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경제적 능력까지 상실하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자식의 형편을 살피느라 내 약 한 봉지 사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고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들에게 용돈 한 푼 쥐어주지 못하는 처지가 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원망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독이 되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의 자유이자 품격입니다. 내가 내 공간에서 내 뜻대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존엄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는 행위는 내 인생의 마지막 방어벽을 내 손으로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고마워하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고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본성입니다. 재산이 없는 노년은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경제적 자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통장 잔고를 모를 때 오히려 부모를 더 어려워하고 예우하는 법입니다. 끝까지 주도권을 쥐지 못한 노년은 결국 타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가련한 신세가 됩니다. 이제 그 무모한 희생의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노후의 찬밥 신세를 면하고 품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꽉 쥐어야 할 3가지 핵심 지혜를 제안합니다. 첫째, 죽는 날까지 내 이름으로 된 집과 현금 흐름을 꽉 쥐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경제적 실권입니다. 자식이 집을 사달라고 하든 사업을 한다고 하든 내 집 한 채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비유하자면 집과 연금은 노년이라는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내복과 난로입니다. 자식에게 내복을 벗어주고 난로를 넘겨주면 자식은 따뜻하겠지만 여러분은 얼어 죽습니다. 나중에 모시겠다는 자식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재산 상속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살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닫고 나만의 비밀 자산을 만드십시오.
자식의 사정을 너무 속속들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면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다 보면 내 노후가 무너집니다. 바다 위의 빙산을 보십시오. 수면 위에 드러난 것보다 물속에 잠긴 부분이 더 크기에 빙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 재산의 전부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모르는 비상금과 여유 자금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식에게 다 보여주는 순간 그 돈은 이미 자식의 계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비밀을 간직한 빙산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십시오. 셋째, 돈보다 귀한 건강과 취미라는 무형의 자산을 꽉 쥐십시오. 진정한 주도권은 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근력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워만 있으면 자식에게는 짐일 뿐입니다. 매일 걷고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전화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거운 취미 하나를 꼭 쥐고 계십시오. 내가 즐겁고 바쁘게 살 때 자식들은 부모를 보며 안도하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매력 있는 노년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60대에게 자네, 오늘도 자식이 집 산다는데 얼마를 보태줘야 하나 계산기 두드리고 있나? 자식 앞길 막는 부모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자네 노후 자금을 헐 생각인가 보군. 70이 되어 이 자리에 서보니 말이야. 그때 자네가 내어준 그 돈이 자식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지 못하더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식은 자립심을 잃고 자네는 70대에 병원비 한 푼도 자식 눈치 보며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됐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인가. 제발 부탁하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게. 자네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이라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자네는 자네의 노후를 지키게. 자네 손에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자네 집 문턱을 기분 좋게 넘는다는 사실, 그 냉정한 진실을 잊지 말게나.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는 눈물 섞인 말 대신 나는 내 인생 잘 즐기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멋진 70대가 되어주게나. 자네 손에 쥔 그 통장과 집 열쇠가 자네의 마지막 자존심임을 명심하고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게. 여러분,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하지만 그 노을이 아름다우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평온해야 합니다. 찬바람 맞으며 길가에서 맞이하는 노을은 서글픔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하고 안락하려면 끝까지 경제적 주도권이라는 열쇠를 놓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권유합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노후 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단호한 선을 그으십시오. 그 선이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빈손으로 고마움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존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찬밥이 아닌 따뜻하고 풍성한 진수성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